북한의 2인자 장성택이 몰락하기 시작한 게 딱 1년 전 이맘때인데요. 1년 사이 북한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김은강 NK 지식인연대 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사실 12월이죠. 12월 장성택 처형돼서 알려진 게 12월 아마 12일쯤 됐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장성택이 잡혀간 건 지금 때쯤인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자, 좀 어떻게 좀 그동안에 김정은 정권 안정화 길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쏘는 이빨을 빼면 그럼 뭐 모든 진통이 멈출 줄 알았는데 이빨을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이빨을 잘못 뽑았다. 장성택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 이 이빨 틀 전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여전히 어디에 있는 충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문제죠. 자, 그 사이에 뭐 여러 명이 좀 뜨고 지고 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얼핏 떠오른 사람도 최룡해, 황병서 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뜬 인물로 봐야겠죠. 김원홍. 그렇습니다. 김원홍이 최근에 그 미국의 특사로부터 대통령 오바마의 친서를 받은 인물이라는 거죠.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이 네, 국가안전보위부장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위부장은 이제 김정일 시대 때에는 그 김정일이 겸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김정일이 겸직을 했고요. 국가보위부 제1부부장이 이제 보위부장 대행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쥐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줬는데 아마 이제 김정은 시대 때 그 김원홍이 보위부장이 됐으니까 이제 엄청난 권력과 신임을 받고 있다고 봐야죠. 진 사람들은 누구를 좀 대표로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김경희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는 백제혈통에 또 정말 꽤 거창한 인물이었는데 완전 뽑아버렸죠. 북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장성택은 물론 북한 주민들은 김경희가 지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처형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김정은 두려워서 못 다가가겠노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거 김정은을 회피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장성택이가 김경희가 김정은 그 철없는 애를 가만 놔뒀을까? 자기가 당할 줄 알면서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뒤집으면 나는 안 살겠다는 겁니다. 나는 장성택 지휘에쯤 가면 아니면 그 밑에라도 가도 내가 김정은한테 당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장군들에 비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김정은이 현재 아주 그냥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것 같아도 김광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흔들리는 집터에 후공도 있지 않나. 북한 주민들로부터도 그리고 간부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상황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랄까 그 제2의 장성택이랄까 이런 어떤 그런 반란 세력들이 지금도 암암리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김정은 정권 집권 초기 때 그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제일 먼저 죽였거든요. 리영호. 그러니까 리영호는 이제 북한 군부에서 상당히 신망이 높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라면 이제 김씨 왕조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게 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장성택과 최룡해가 모함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군부 계통의 많은 간부들이 이건 충성심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간신배들이 지금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충성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군부 내부에 뭔가 이제 흐름이 됐고요. 또 이제 인민군 청정치국장으로서 임명된 황병서나 최룡해가 군대에 하루도 안 가본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도 하루도 안 가본 인간들이 정치국 인사를 총괄 책임진 그런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도대체 뭐가 이게 정의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군부가 지금 소열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또 이제 경제난이 겹치면서 지금 군대가 제일 지금 한심한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 장성택 살생부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그 이른바 장성택 처형하는데 오히려 일조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살생부에 올라가지고 숙청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김경옥. 김경옥 살생부는 아니고요. 이 살생부 이야기는 이 장성택을 처형하던 바로 작년 12월 그 당시에 바로 그걸 총괄했던 최룡해가 누구를 그러면 장성택의 일파로 봐야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을 다 이게 측근들이다. 그래서
그 신기한 살생부를 만들어서 만드는데 바로 최령해가 그 만드는 와중에도 자기 몫을 좀 챙겨가지고 평소에 나한테 도전하던 자, 앞으로 내가 권력을 좀 확장하면서 눈에 밟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같이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함께 좀 다르게 그때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김경옥이 이제 그 지능별 가운데서도 지금 언론들이 좀 주목을 좀 덜 합니다만은 아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김경옥이가 지금 뭔가 졌다 이거죠. 지금 김경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김경옥은 어떤 인물인가요? 김경옥은 뭐 중앙당 조직지도부 일부부장인데요. 당 생활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중앙당의 모든 최고 간부들부터 해서 지방 중앙의 모든 간부들의 이 머리 속통을 이제 뒤져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김정은을 그 후계자로 옹립하는데 가장 그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에 와서 김정은 그마저도 이게 베버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 권모술수가 능하고 그리고 이 주도세밀하고 이런 작전을 옆에 두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죠. 오히려 그 재령의 토사구팽이네. 토사구팽이지. 재령의처럼 무식하고 아주 지호 용감하게까지 한 이런 머리가 없는 건물수가 없는 사람이 배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퍼진 데. 김경욱 아까 지금 이제 강철환 대표 말씀하신 대로 김경욱도 자기도 왜 당하는지 모르게 당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장성택 사건 이후에 김정은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종파 사건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상위 1%, 이게 한 뭐 5천에서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한 배를 탄 운명인데 이 한 배를 탄 운명 중에서 뭔가 신종 종파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성택 일파가 이제 숙청당한 이후에 또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당조지부 김경옥 같은 이런 이제 거물급들이 지금 장성택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게 아마 이제 최근에 발생한 그 노동당 최고의 간부 8명에 대한 공개 처형. 최근에 그 공개 처형 사건이 그러면 그것과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옥이 만약 숙청됐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당 조직부 고위 간부 한 명을 중심으로 한 그 당 간부들이 지금 누더기로 숙청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그 조직부의 간부가 그 지방에 있는 간부들을 이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썼고 자기 신복들을 뭔가 이제 황해도 지역에 세력을 이제 꾸린 그런 정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황해도 지역이라는 것은 과거에 6.25 때 미군이 들어왔던 점령지입니다, 여기가. 또 계급투쟁이 가장 활발했던 국대적인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 뭔가 세력화를 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처형당한 당 고위 간부들 대부분이 중앙당 조직부를 중심으로 한 이제 황해도 지역의 당 간부들. 이 세력이 지금 싹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떤 인물들인지가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처형된 인물 중에서 또 해주시당 책임비서, 또 이제 연안군당 책임비서, 그리고 이제 그 황해도당 조직비서를 포함해서 최고위층 고위 간부들이 지금 다 처형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쉬쉬되고 있는데 일본의 한 언론이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 장성택 후유증 같지는 않고요. 장성택과는 별도로. 그럼 장성택의 뭐랄까 잔존 세력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또 별도의 세력이 또 창고를 해서 이게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반 김정일 세력화 될 뻔했는데 그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숙청을 해서 다 싹쓸이 했다는 거죠. 저희는 당시에 그 뭐 처형 그런 거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이상한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조직적인 어떤 그 반란의 움직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지금 그 북한에 지금 두 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보이고 있죠. 김경옥이로 말하면 황병서보다 훨씬 먼저 드러난 인물이고요. 중앙당 조직부 일부 부장으로. 그래서 막강한 황병서에 비하면 훨씬 더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건 지금 무슨 반란 세력 이런 것보다도 김정은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들에게 결집되는 그게 지금 황해도 당일권들의 결집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웃기는 게 지금 얼마나 막대한 세상이 있나 보십시오.
이 촬영예로 말하면 장성택과 가장 결탁돼서 장시간을 살았고요. 네. 오직 나쁜 짓을 다 했던 인간인데 이게 지금 살생부를 만들어서 바치면 이게 또 처리되는 상황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걸마 터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고요. 이걸 김정은이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북한의 노동신문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틀에 한 번꼴로 뭐 어디 뭐 위성과학자 도시요 어디 뭐 그것도 뭐 과학자들의 연풍을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사진을 뭐 수십 장씩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이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우리 체제는 안정하다. 우리 체제는 일심단결이 잘 돼 있다. 그래서 김정일의 리더십은 전국에 확실하게 닿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김정일 때 말이죠. 김정일 때는 며칠에 한 번이 아닙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제 현지 지도 사진을 내보내죠. 체제가 실제로 안정하면 이런 그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부 체제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문제 없어 이게 지금 보이는 기고 그리고 또 실제 왜 불안하냐 하면 이제 정말 좋은 지적 주셨는데 지금 어떤 이 전체적인 옛날 구조에서는 백두혈통이 있고 그 밑에 백산줄기나 또 락동강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영부대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순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북한 권력이 재편되고 있으며 아니 이런 큰 트렌드가 없단 말이에요. 원칙이 없다 이거.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이게 지금 뭔가 조금 장성택 처형 1년이 지났는데 또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안정돼 가고 있다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뭐 바깥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조금 외교 전략을 조금 뭐 바꾸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미국하고도 관계 개선을 좀 해보려고 하고 아베, 일본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아베하고도 뭔가 좀 손잡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니면 일본하고 북한이 맞붙을 때는 금년도 3월 경이었는데 그때는 일본도 좀 애털이었어요. 그 무지하게 이제 그 동북아시아에 자기들이 과거사를 청산 안 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미화하고 특히 뭐 우리 위안부 문제 포함, 중국의 또 난징 포함해 이렇게 해서 애털이 됐죠. 동시에 북한은 또 핵미사일을 샀기 때문에 해서 또 이제 역시 자기들 애털이 됐어. 두 애털이가 맞췄다 이게죠. 두 애털이가 맞죠. 근데 그때 김정은이 아베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누가 이제 측근이 제기한 것 같아요. 야, 돈 될 거 없지 하니까, 저 12만 구의 일본 전몰 유해자 그 시체가 있답니다. 대동아 전쟁 때 죽은 일본 군인 시체가 있죠. 일본 시체 12만 구가 있대요. 저거 팔아먹으면 되겠네요. 미군이 지금 뭐 12만 불의 한 구를 사간대요. 12만 불에? 예. 북한에서. 자, 그러면 12만 불 곱하기 12만 명이면 굉장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뭐 납치자 관심 있는 거 조금 주는 척 하면서 끼어 팔기 상품을 하면서 기본은 이거 좀 팔아먹읍시다 해서 이제 이 회담이 붙었죠. 그러면 김정은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북한이 지금 이제 봉쇄된 돌파구를 여는 길을 일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납치자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준다면, 남한하고 별로 관계를 안 해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이사도치 하기 전에, 일본하고 이미 오랫동안 무역 관계를 유지해왔고,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벌어온 이제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된다면, 남한한테 굳이 뭐 이렇게 구걸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의 그런 전략인데, 일단 일본이 또 이거에 뭐 그냥 노라만 날지 어떨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